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 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막당사에서 바라보는 오늘 우리공화당 당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각종 이슈나 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시간 방송을 하면, 한 1시간 이내에 업로드가 된다든가, 초창기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업로드가 24시간 후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 폰 측에서는 유튜브 코리아의 문제라고 하고, 유튜브 코리아 측에서는 폰의 문제라고 하고 서로 미루어져서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대로 하루에 2편씩 올라가요. 똑같은 영상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실방을 하면 업로드가 24시간 이후에 되기 때문에 이게 녹화로 저장이 따로 갤러리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올려드린 다음에 24시간 후에 또 유튜브 코리아 측에서 업로드된 영상이 올라가는데, 근데 또 순서는 또 뒤바뀌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당분간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요, 미술 학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미술 학원을 하시고 남편분은 이제 원래 화백 그림 그리셨던 분이에요. 박화백님이신데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재작년인가 명퇴를 하시고 화실을 하나 여주 쪽에 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유튜브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무작정 그냥 고물폰 하나 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생초보를 가리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실방으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지님들도 그냥 유튜브 쉬워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폰만 있으면 되니까는요, 그냥 각자 동네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영상 자료를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며칠 내로 될 것 같아요. 교실로 오기로 했거든요. 배우러. 그럼 같이 처음부터 생초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튜브 가입서부터 촬영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 동지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보세요. 네, KD조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참 웃기는 게요. 내가 이게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황장수라고 대형 유튜브 있어요. 대형 유튜브의 격든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업로드 잘 안 되고 숨기고 하는 것들. 그런데 이슈를 선점한다고 하잖아요. 그저께인가 한번 코로나가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거 한 2달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2, 3일 전에도 방송을 했고, 근데 황장수 그 말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저께 방송인가? 언뜻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그리고 그날 방송에서도 안내양님하고 아윌 비백에 대해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아놀드 슈와저네거인가? 걔가 한 말, 아윌 비백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썼는데, 근데 이슈를 선점했다는 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괜히 우쭐해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연두부님, 정재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아유, 제연이 또 자뻑을 하니까 좀 더워지네요. 그리고 이 뒤에 배경을 조금 바꿨어요. 같은 교실 내인데요. 너무 칠판을 보이면은 좀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필요할 때는 다시 옮기고, 이 반대편이에요. 네. 오늘 참 어저께 그 체스 말미에 체스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앙파상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앙파상 알려드린 거 있거든요. 폰과 폰 사이에만 통용되는 규칙.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앙파상은 이제 폰이 처음에 두 칸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두 칸을 왔을 때 공격당하는 자리를 거쳐오면 그 폰을 잡아내는 그런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앙파상은 그 즉시 하지 않으면은 다음 텀에서는 못해요. 한 텀이 지난 다음에는 그 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얘가 내 폰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자리를 거쳐왔을 때만, 그때 내 차례가 됐을 때 그때만 해야지. 아, 내가 아까 앙파상 깜빡 잊었어. 다음 텀에. 그러니까 한 번 지나고 써먹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빠뜨린 것 같고. 그리고 체스나 바둑에 관해서는 그냥 제 카메라로 판을 보여드리고 얘기하는 거는 잘 보이시지도 않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 바둑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폰으로는 방송을 못 하고요. 컴퓨터로 방송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컴퓨터 그 내에 바둑판이나 체스판을 집어넣어서 체스판하고 바둑판에 그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마우스로 조정을 하면서 기물도 움직일 수 있고, 바둑알도 뗐다 붙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폰으로는 방송이 안 돼서 컴퓨터를 장만을 해서 그 기술을 배운 다음에 체스하고 바둑은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어제까지 체스에 관해서는 그 대략적인 규칙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다시 피드백 하려고 모니터링을 해봐도 이게 화면도 흐릿하고, 그래서 당분간 그거는 그냥 질문에만 답해드리고 컴퓨터가 장만되는 대로. 근데 컴퓨터가 여러 대 있긴 있어요. 집에도 있고 교실에도 하나, 지금 여기만 해도 3대가 있고 한데요. 저것들은 최소 사양이라서 제가 그냥 어린이들 바둑만 둘 수 있을 용도로 조립을 한 거라서 방송용으로는 적합치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방송용에 적합하도록 고성능 컴퓨터를 마련하는 대로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승님 보셨군요. 근데 그 요즘 변호부님한테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 이유는요, 너무 부담을 드릴까봐. 그때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비 선거 운동까지 한 2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는데요. 요즘 또 변호부님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연락드리면 너무 부담 가지실까봐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김경자 동지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안 드리고요.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바쁜 게 지나가고 하면 한번 뵈가지고 꼭 그 축구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고 해서 그때는 한번 뵙고 인터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지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 교수님, 그 말씀은 제가 요거 좀 급한 게 있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제 대형 유튜브, 우리 대형 유튜브이 많이 방송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보고 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그 우리 동지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전당대회 투표하실 때 온라인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투표는 믿지 마라, 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현장 투표도 저희가 이번 투표한 것처럼 기표소에 들어서 기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도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인주 같은 거 뻘겋게 이렇게 이번 투표 방식하고는 달라요. 이번 전당대회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를 하더라도 컴퓨터 화면이 띄어져 있고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후보자가 쭉 있으면 후보자를 내 손가락으로 딱 터치하면 기표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접 수기로 해서 기표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나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이나 다 같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은 오해예요. 그건 온라인 투표는 현장 투표도 온라인 투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로 다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기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서 변성근 후보 부총장께서도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투표도 컴퓨터로 관리가 되는 거니까 온라인 투표도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이전에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믿어도 돼요. 근데 그래도 직접 가서 하는 거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전당대회 날 저는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왜냐면 그날 촬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것 같아서. 근데 집사람은 그냥 현장 투표를 꼭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현장 투표가 좋죠. 좋기는. 실감도 할 수 있고. 근데 온라인 투표는 좀 싱겁긴 해요. 근데 저같이 피치 못하게 시간이 잘 허락시 않는다거나 또는 그날 참석을 못 하실 동지님들은 온라인 투표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유튜브끼리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실명은 제가 뭐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다 어느 분이 지금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저는 제 의견을 밝혔어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지도부들을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조성할 뿐이고, 만약에 자기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유튜브로 떠들면서 분란을 조성할 게 아니라 직접 얼마든지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공화당 공식 유튜브가 우리공화당 라이브 윤 기자님이 하는, 거기에 출연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 돼요. 논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어떤 의구심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쓰는 전법 중에 사과 돌려깎기라고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사과예요. 사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과를 해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과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을 다 이렇게 돌려 깎잖아요. 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깡치라고 하는 것, 씨앗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건 먹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껍질을 벗기고 나면 우리 이제 그 살이 있잖아요. 먹는 부분. 그건 이제 우리 당원들이고, 이 껍질은 지도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깡치는 대표님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당을 해치려면 껍질부터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껍질을 깎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공격을 해서. 또 왜냐하면 용어 문제 가지고, 이 용어는 말이죠. 예를 들면
좌파가 선점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용어. 인권 우리가 쓰면 안 되나요? 인권이라는 용어 써도 돼요. 또 걔네들이 아주 잘 쓰는 거, 정의. 인권, 정의, 뭐 평화. 이런 문제, 좌파들이 아주 지네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선점해가지고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건 용어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써도 돼요. 우리는 인권을 말하면 안 되나요? 평화를 말하면 안 되나요? 이제 걔네들이 주장하는 선점해 갖고 있는 용어. 그건 이제 용어는 용어일 뿐인데, 얼마 전에 요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또 말 안 하고 숨기고 가면 안 되니까. 진보 우파라는 말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보 우파라는 말은 제 기억에 작년부터 아마 대표님이 연설에서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님으로부터 저는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진보 우파라는 말을 언제 쓰셨냐면 계룡산 집회에서도 그 용어를 쓰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조 대표님이.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 계룡산 집회가 있기 한 2, 3일 전에 엄청난 공격을 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엄청난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대표님이 계룡산 집회에서 진보 우파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진보 우파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진보 우파란 말을 또 계룡산 집회에서 대표님이 쓰셨으면 그건 대표님을 향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이 그 말을 쓰면 괜찮고 대표님보다 좀 힘이 없는 다른 지도부가 쓰면 안 되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의 그 공격의 화살은 결국은 대표님을 향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정진숙님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유튜브끼리는 서로의 영역이 있으니까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먼저 그렇게 공격을 해대면 공격당한 사람들 대항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분란이 조성되는 건데, 저는 이 전당대회 이전까지 차라리 전당대회 이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그 전에 서로 화해를 하고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될 거예요. 전당대회 이후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 지금도 많지만 이후에는 매진해야 될 일이, 일치 단결해서 매진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논쟁에 쏟아부을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소형 유튜브가 말해봐야 누가 뭐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저는 그냥 이 양평을 관할하는 양평의 대표 유튜브로서 양평군 용문면을 주로 해서 활동하는 유튜브로서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서 저 바둑하고 체스 가르쳐요. 그래서 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둑하고 체스는 틈틈이 제가 하루에 10분 정도씩 할애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장만이 되면요, 이제 그 시스템 안에 판하고 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우스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한 2, 3일 체스를 알려드린 것 중에서 체스에 관해서 또는 바둑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서두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자유진보 우파님 어서 오세요. 서두는 이 정도 됐고요. 아주 그냥 처음에 어떻게 체스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요 상식적인 거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게 이제 오늘 애들을 이제 그 매일매일 자료가 있어요. 좀 잘하는 애들 가르칠 그 자료거든요. 그런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어, 그냥 알아두시면 괜찮을 만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아, 이건 우리 공화당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거 단톡방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 보고 그 저 뭐냐 요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왜 나서지 않느냐고 우리 동지님이신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양평 단톡방에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살펴라. 이거 바둑 용어가 있어요.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살고 단단히 한 다음에 공격을 하라는 그런 바둑 용어가 있어요. 1번 사지선다양이에요. 반전무임. 2번 성동격서. 3번 경적필패. 4번 아생연호살타. 요건 아생연호살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 먼저 살고 상대방을 공격하라. 그 이진아 동지도 한번 어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던데요. 그 우리는 너무 이번 총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상 치료 중이니까 너희들끼리 좀 해봐라.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던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고 바둑 용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위기 식결에도 그분은 어떤 거를 좀 강조하셨는데 저 커뮤니티에 올리기는 했어요. 또 하나 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난가. 바둑을 난가라고도 해요. 근데 이 난가라는 건 뭐냐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가 노인 신선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어서 구경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구경하다가 내려오려고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어 있더라. 그만큼 세월 가는 걸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가리키는 말이 난가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수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으로 나눈 대화라는 말. 그러니까 난가, 수담, 뭐 요런 얘기를 하면 요거 바둑 말하는구나. 또 좀 어려운 말로 뭐 혁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난가하고 수담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뭐 위기, 혁기, 뭐 요런 건 잘 안 써요. 그분은 위기식결이라고 바둑을 잘 두는 10가지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또 위기식결로 짤막하게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거는 또 자꾸 다투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바둑하고 체스는 이 정도로, 오늘은 그래서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시스템에 갖춰주면. 네, 이춘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그리고 참 초반에 말씀드린 그 화백 그림 그리시는 분 한 분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유튜브 배우겠다고 할 때 그 초보가 아주 생초보를 가리키는 거니까 동지님들도 폰 가지고 그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동네에서. 그때 이제 커뮤니티에 언제쯤 할 거다고 예고를 제가 할게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호영이는 또 뭐 청와대 들어가서 엊그제 충성 맹세를 하고 왔대요. 보니까.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홍콩 특별법에 관해서 그 지위를 박탈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뭔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홍콩 특별법에 의해서 홍콩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5가지 특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특혜인데 이거를 철회해버리면 중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5가지가 뭐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첫 번째, 관세 문제. 중국산, 그러니까 그 홍콩에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에 매기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중국산으로 쳐주질 않으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 영주권 문제, 시민권, 비자 문제, 요것도 특혜를 주고 있더라고요. 홍콩 시민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할 때 이게 엄청난 특혜를 주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혜택 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민감한 기술을, 그러니까 뭐 군사 기술이라든가 아주 고급 기술을 판매 안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근데 홍콩은 그걸 구매할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자. 컨닝해야 되겠다. 경제 관련 협상은 중국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홍콩하고 한대요. 뭐 근데 그거는 홍콩 자치정부하고. 근데 이 홍콩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대변인께서 우리는 홍콩 민중을 지지한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셨죠. 그걸 아주 박수 칠 일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물론 예견은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우리가 이 정부가 중국 해바라기 한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근데 뭐 천천히도 아니에요. 이제 당장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죠. 이 금융권 위기가 가장 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홍콩이 타격을 입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전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근데 이것도 문제고, 또 우리나라 이놈들이 지금 보통 요 문바들의 그 동향을 요놈들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요놈들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컴퓨터에 딴지일보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요, 요놈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놈들은 이 문바나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용수 할머니를 아주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요놈들 뭔 생각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거기 딴지일보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얘네들은 머리통이 어떻게 돼 있기에 조국의 저런 범죄 행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용인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 근데 최근에 이 윤미향의 더 파렴치한 사건을 보고 조금씩은 저놈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냐면 이 범죄 유형을 보면요, 조국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치면 직접 세금이 아니고 간접 세금이에요. 부가세 같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세금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국이는 범죄 행위를 했지만 내 개인한테 직접 뜯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딸이, 그러니까 애미애비가 표창장 같은 거를 위조를 해서 그거로 대학을 입학을 했으면 누군가 하나는 피해를 받겠지만 그게 간접적인 피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요놈들은. 누구한테 피해를 줬느냐는 식으로. 그런데 요번 윤미향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직접 고요를
이 위안부 할머니들 그 정신대 동원됐던 그런 강제 노역자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직접 그 국민들의 그 순진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윤미향 자체도 지금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결사적으로 해골찬 나섰죠. 서른이도 나섰어요. 먼 방송에 가서 그걸 옹호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막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윤미향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기자회견 한다는데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놈들의 정신 구조는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 하면 그런 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게 홍위병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위병들이 그랬어요. 네, 저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건 그 홍콩 그 보안법에 관해서 브리핑 하신 거죠? 우리 대변인. 저희 생각하고 같이. 저희는, 당연히 며칠 전에도 계속 우리 공화당 입장이야 뭐, 그렇게 명확한 거니까. 네, 이나경님. 이게,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정교조 법외노조로 만들어버리고, 이 얼마나 혼자 처절하게 투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정교조가 지금 우리가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정교조부터 개혁을 해야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노총하고는 뭐 계속 싸움을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요 앞에, 양평역 앞에 그 아파트 공사장이 있어요. 새로, 거기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민노총 그 애들이 크게 마이크를, 음악을 틀으면서 떼거지로 한 열댓 명 몰려서 정문을 가로막고 공사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거 뻔하죠. 이제 제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 실방을 해서 업주도 좀 한번 실방을 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잠잠한데, 그게 나오면 한번 들이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쟤네들 하는 거야 뻔하죠. 자기들 공사하게 자기들한테 일거리를 달라 하는데, 이 업자들 말 들어보면요. 민노총 애들 걔네들을 쓰면 만약에 일반 자기들이 이 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거에 1.5배 이상이 들어간대요. 인건비가. 그런데 일은 또 1.5배도 못 한대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일할 때는 또 건덜건덜거리고 양아치 모양.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써서는 일이 도저히 안 되고, 근데 쟤네들은 계속 공사를 방해하고, 근데 집회에 뭐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니까 이 정부에서 적극 밀어주니까 그래서 아주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우선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앞날을 보면 이 정교조를 어떻게든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애들은 전부 빨갛게 돼갖고 와요. 네, 이낙영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사회적으로 큰 변혁이 되는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건 원래 이제 몇 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 생활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은 경찰에서 받은 조서는 경찰에서 내가 진술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 줘서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그거가 뭐 내용이고 형식이고 뭐 불문하고 나 그거 내용 인정 못한다 그럼 증거 능력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경찰 조서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어떤 말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해버리면 그건 증거를 쓸 수 없는데 원래 검찰 조서는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하고 조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 피고인이 그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거부하더라도 이 조서가 강요나 협박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되면 그거는 증거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현행법상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죄를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판단할 때 검찰이 이 범죄를 자백한 그 조서를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작성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건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몇 년 있다가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급하게 그러니까 요거 아마 지금 걸린 거 많잖아요. 이 정부에서 지금 울산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검찰에 가서 막 진술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증거 능력으로 쓸 수 있었는데 당장 그거 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얘네들 다 무죄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들 실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이제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것. 그런데 이거 검찰도 업보예요. 사실은 여지껏 국민들로부터 너무 신뢰를 받지 못해서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조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자기들 조직, 자기들 식구 감싸기 이런 거는 철저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항상 적어오면 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예, 아마 예상하기로는 검찰 조직은 이제 힘 못 쓰고 지금 또 더더구나 이제 공수처까지 이제 곧 들어서죠. 예, 그게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홍콩 특별지에 관한 거하고 검찰의 조서 능력, 그 증거 능력 그 관계 했고요. 근데 홍콩 특별법하고 우리 뭐 지금 딴지 애들은 5.18 뭐 왜곡 특별법인가? 그게 뭐 시급하다고 빨리 뭐 시행하자고 지금 개질랄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홍콩 특별법이나 5.18 그 뭔 법이나 이건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집회 시위만 해도 무조건 그냥 잡아가서 징역 살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5.18 왜곡 처벌법인가 뭐 이것도 5.18에 대해서 말하면 무조건 징역 7년 이하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징역 7년이면 이거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죄거든요. 이것도 뭐 쟤네들이 하겠다니까. 그리고 또 이슈된 게 그 선관위 시연회 있잖아요. 근데 이 병신 새끼들은 아니 그게 선관위에서 시연한다고 하면 그거 뭐 그대로 하겠어요? 나래도 나같이 좀 그 평범한 사람도 그런 거 시연회 한다 그러면은 완벽한 준비를 하겠죠. 꼬투리 잡힐 거 뭐 그거 그대로 보여주겠어요? 뭐 거기에 기대를 했는지 또 뭐 시연해 가지고 뭐 잘했니 잘못했는지 이런 거에 기대를 가지고 이런 걸로 또 뭐 부정선거랑 싸운다고 하니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 이진아 동지 말대로 우리는 내상이 심해서 내상 치료해야 되니까 지들끼리 좀 싸우라고 그렇게 하죠. 힘차게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뭐 그 시연에 기대했다는 게 난 그 뭔 병신들도 아니고 홍콩 특별법지. 그리고 상주의 사드 문제도 또 시끄럽대요. 참 이 군사적으로 그건 우리나라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도 아니고 요격 미사일이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를 이거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군사적 방어 무기를 설치하는데도 이거를 뭐 기습작전 하듯이 그것도 뭐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약간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상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투식량으로 연명하고 아마 근무자들이 그랬나 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건 강력하게 이런 건 진압을 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안보의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에는. 근데 이런 데서 벌써 이번 정부의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환경영향평가도 지네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다 면제해버리죠. 지네들 이권 달린 거는. 최근에 또 뭐 큰 거 하나 있었죠. 환경영향평가 면제해가지고 헤쳐먹으려는 거. 근데 이것도 일반 뭐 환경영향평가로 아주 그냥 더 배치 못하게 뭐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이슈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계는 중국 우한 폐렴 관계는 얼마 전에 선거 끝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이건 이제 숨길 거 없어 발표할 거라고. 근데 대형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하기 시작했네요. 뭐 모범국이니 뭐니 하니까 또 모범적으로 잘 하겠죠. 하기는 뭐 지네들 말대로 하면 모범국이라고 뭐 삼겹살 잘 팔려가지고 가슴이 뭉클했다니까 그놈은 뭉클해서 그런지 또 삼겹살이 금겹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 이제 거의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게요. 이랑형님 말씀대로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그런데 정작 환경 문제가 생기면 또 이놈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숨어버려요. 이낙영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삼천포에 화력발전소 지었잖아요. 원자력 없으니까. 근데 그놈 화력발전소가 또 뭐 매연 내뿜고 분진 내뿜고 뭐 말썽이 엄청 많은가 보더라고요. 뭐 이거 짓는데 또 뭐 업자들 이권 관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뉴스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은 다시 이거 빨리 우리나라 원전 기술 다 소실되기 전에 인재들 다 빠져나게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재건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일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공화당 라이브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당 정책은 원전을 살리자는 정책이니까 아주 옳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주당 애들의 대권 주자가 이낙연이 그 다음에 정세균이 이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외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요 셋의 공통점은 뭐냐면 친문으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깨문들로부터. 그래서 예상하기에 요번 부산 선거에 걔네 어떤 놈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 놈이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이제 후보를 낼 것 같으니까 내서 그거 잘 눈여겨보면서 그 싹을 밟아버리는 작전으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 그거 한번 잘 눈여겨봤다가요, 그것도 엄청나게 우상화를 시작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제가 오늘 눈여겨봤던 뉴스는 다 이 정도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십으로 가십성 뉴스인데요. 러시아에서, 이건 좀 지나긴 했네요. 이틀 전인가. 러시아에서 중국 폐렴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너무 더우니까 방호복 입잖아요. 방호복 비닐 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그거 입으면 엄청 덥잖아요. 앞면까지 다 하니까 옷을 아마 너무 더우니까 아마 비키니만 입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이 비키니 입고 그랬다 해서 잘렸대요. 그러다가 중국 우한 폐렴하고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해서 주민들이 패러디도 하고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뭐 다시 복직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해되죠. 너무 더우니까 안에 비키니고. 근데 이런 거는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 도입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뉴스는 이 정도로 됐습니다. 동지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요. 그리고 브리핑 했다는 게 이낙경님이 말씀하셨나? 자유진보우파님 좀 전에 소통관에서 브리핑 했다는 게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브리핑 한 건가요? 근데 조국은 저는 한물 갔다고 봐요. 이미 인식이 조국 빠들이나 조국을 계속 옹호하지, 이제 국민 일반한 대중들에게는 조국은 이제 정경심 사태하고 너무 뇌리에 깊이 박혀서 조국은 이제 물 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근데 이광재라는 인물이요. 근데 한번 보죠. 요번 부산 때. 근데 저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와가지고 요것들도 막 띄우게 할 것 같은데요. 이광재 얘는 여시제에 관련된 애 아니었나? 그리고 브리핑 내용 그거죠.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그럼 요거 얘네들하고는 좀 결이 다를 텐데요. 민주당 애들이 얘를 하려나?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바들 대개문 홍위병류 있잖아요. 문바들의 지지를 받는 애래야 강력할 거예요. 요번에도 다음 후보도 대개문들 문바들은 이재명 같은 애들도 가차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요번에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긴 뭐 우리가 아직은 급하니까 전당대회가 남았고 하니까 뭐 조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며칠 내로 그림 그리시는 화백분 한 분, 저한테 배우러 온다고 했으니까 초보가 생초보를 가리키는 유튜브 시작하기, 그때 동지님들도 같이 하세요. 폰만 있으면 되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용문면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님들이 각 사는 동네에서 무슨 어디냐, 뭐 창신동 산다 그럼 난 창신동 유튜브야 하면서 창신동 아무거나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세포 조직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제 부부가 미술을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제가 왜 이렇게 위에 시건장치가 위에 있으니까 문을 열려고 딱 돌리는데, 저희 왜 겨울 장갑에 여기 태극기 달린 장갑 있잖아요. 손등에 태극기 달린 거. 그러니까 그걸 하고 이렇게 하니까 태극기가 보이니까 그 뒤에 있던 그 미술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 태극기 부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TV를 보는데 TV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공화당에 대한 소개도 하고 뭐 지지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제 보면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중류에 해당이 되고, 중류보다, 서울 기준으로 중류보다는 못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뭐 부부가 교사였었고, 뭐 자기 집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벌이를 하고 하면 뭐 중류층이라고 봐도 무난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오면 싹 유튜브 가리킨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요. 전에는 부인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오는 거는 그 박하백이라고 남편분이 오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저변을 확대하는 거니까. 그런데 유튜브 간의 싸움 처음에 이낙연님 말씀하셨죠?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보면은 우리 저변을 자꾸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지자들을 이제 모으고. 이번에 선거 치러봐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자꾸 저변을 확대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앉아가지고 저변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사람들마저 깎아내 버리려고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대항을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대항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전까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당대회 이후로는 없어질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소개도 하고 싶고 해서 유튜브를 계속 그 전부터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요번에 그 중국 우한 폐렴 사태로 저는 2월 달부터 쉬었거든요. 2, 3, 4, 5. 그래가지고 5월 27일인가? 그날부터 이제 엊그제부터 문 열었어요. 오늘이 며칠? 그때부터 문을 열었어요. 26일 날부터, 26일 날 뭐 다 소독하고 27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이 여선생님은 미술학원을 앞에서 바로 건너편에 이제 같은 복도를 쓰는 맞은편에서 미술학원을 하셨는데, 문을 안 닫으셨어요, 그분은. 애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니까. 저는 뭐 선거가, 운동 관계도 있고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문을 여니까 아주 편히 잘 쉬셨겠다고, 뭐 좋겠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일을 했는데 뭐 몇 달 쉬셔갖고 아주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저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유튜브 구독하세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독 자체를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 유튜브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료예요. 구독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생각이 났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선생님이라는 분이 유튜브 구독에 대해서 경기를 가지고 계시니 아직도 그걸 뭐 구독하는 거 돈 내는 걸로 아는 분이 계신가 봐요. 참.
이제 12시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평한 건 아마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우리 임 대변인님이 브리핑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주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네 이낙연이 뭐 그리고 저기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칠판 안 보이게. 칠판 보이면은 또 뭐 기분 나쁘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 남았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어렵다. 나머지 문제가 좀 어렵다. 제가 만드는 건데도 언제 그 위기 10결이라는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10가지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 실생활에도 많이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휴대폰으로 위기의 10결. 거기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도 많이 있고요. 그 뉴스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미처 다 정리를 못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고 있고 한데 우리 공화당밖에 믿을 게 없죠. 지금 정부는 뭐 믿을 수 없죠. 네, 그러면 이만 다른 말씀들 없으시면은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컴퓨터를 장만을 해서 성능 좋은 걸로 해서 체스판이나 바둑판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내 마우스로 움직이는 그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둑 체스는 다시 조금씩 그냥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요. 내일 또 그 축구 경기가 있으면 이제는 앞에 얘네들이 게임을 한 3시간 해버리니까 앞부터 중계를 안 하고 되도록 뒷부분 중계를 하고 그 선수들 주민들 만나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질게요. 만약에 축구 중계하면은 커뮤니티에 다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동네에 그 모내기 하는 거고 요즘은 다 그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했던 우리들이 직접 심는 모내기 그 모습 그걸 문화재로 이렇게 좀 문화로 만들어서 그거 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직 이제 요거 동네에서 연습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커뮤니티에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진보 우파님, 이낙영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님, 김김님, 네, 힘차게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저녁에 참 이춘수님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님도 들어오셨었네요. 감사합니다. 박효생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승님, KD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뵐게요. 네, 이건가? 요걸 안 했나? 그런가 보다.